컨설턴트들의 수다 네 번째 방송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알아서 좀 소개 좀 하세요. 이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제 요 아직도 어색합니까? 제가 세 번째라. 예. 네. 예. 가능성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성장한다. 수많은 대입 전형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어디인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방향성을 공부하고 제시하는 입시 컨설턴트 송문영입니다. 네. 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D님 이거 다 편집해 주시나요? 아, 농담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써 갖고 왔어요 원고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오글거려서. 그러면 이제 송문영 선생님은 매주 이걸 준비해 오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죠. 매번 다르게 예, 매번 하는 거예요? 다르게. 아, 이것도 재밌겠다. 예. 무섭습니다. 아,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부담되네. 저 그냥 이것저것 하는 이세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그 컨설팅을 많이 하셨잖아요, 겨울 방학 동안에. 네. 그리고 이제 이세훈 선생님도 막 저희랑 이렇게 같이 하신 건 이게 처음인데 이 후기가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 그 보니까 후기가 약간 양극화돼서 올라가. 아, 깊이 있는 양극화가 없잖아요. 통찰력. 다 그냥 막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이 좀 있어서 또 뭐 저희들이 뭐 댓글 작업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상담을. 저요? 네. 네, 오래 했죠. 아, 자, 송문영 원장님 보고 자꾸 20대, 뭐 30대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딸이 20대, 30대입니다. 따님이. 네. 그리고 이세훈 선생님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라틴어도 번역도 하시고 이제 중등부에서부터 고등부 입시까지 폭넓게 전문성을 오랫동안 닦아오신 분이면서 직업은 주부다. 네.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게 보통 육아 이런 거세요. 예. 네, 지금 방송 전에도 이렇게 아픈 아이를 업어서 재우는 법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모였고요. 지금 새 학기 맞이해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새 학기가 이제 한 달이 다 지났죠 이제. 이제 다 지나가는 입시왕의 매력입니다. 네, 항상 늦습니다. 반발짝 정도 늦는 저희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새 학기 관련해서 오늘 좀 급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이제 동아리를 빨리 다뤄야겠다. 왜냐면 이제 근데 사실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다 결정했을 것 같아요. 동아리. 이미 다 이미 들어갔고 결정이 가위바위보 다 끝났고. 네, 내년에 보시면 되죠. 혹은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가. 요거를 맞습니다. 네. 반성해보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수다 4회 방송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율 동아리 막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율 동아리가 있던 시절에는 사실 좀 전 그 동아리 기록 읽는 거가 약간 재미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 저만 느낀 게 아니구나. 동아리 만드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동아리를 만들기도 네. 하고 또 되게 뭐 주제나 이런 걸 좀 독특하게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막 창의성을 막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정말로. 맞아요. 예. 막 진짜 되게 재밌는 동아리도 몇 번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 이게 싹 다 사라졌죠. 싹 다 사라졌고 이제 동아리는 학교에서만 운영하는 공식적인 동아리 기록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자율 동아리 해도 되긴 되더만 보니까. 근데 이제 기록이 안 기록을 안 되는 거지. 해주더라고. 네, 해도 되긴 되죠. 그런 걸 뭐 진로 활동 같은데 좀 녹여낼 수 있게 학교에서 학교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있긴 아직 몇 개 학교들이 있긴 해요.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학교 자체 동아리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학생부 기록을 쭉 보면은 사실 옛날에는 막 되게 사소한 실험 하나만 해도 이 동아리 활동에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진짜 한 7, 8년 전에는 왜냐면 그때 동아리가 막 무슨 자습 동아리가 진짜 맞아요, 많았어. 맞아요. 옛날에는 저희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수학 경시반이었거든요.
전 동아리 같은 거 없었어요. 특별 활동반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동아리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대에 아, 살았죠. 예, 알겠습니다. 서클이었죠, 서클. 서클. 아, 그래. 실제 수학 경시반이었다고? 예, 제가 수학 이야. 경시반에 가갖고 맨날 자습하고 그냥 자습반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동아리가 운영되던 시절에는 뭐 작은 활동만 해도 뭐 괜찮은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비교과나 이런 체계가 다 잡혔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서부터 일선 학교 선생님들까지 아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운영해야겠다 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잡힌 것 같아 이제. 네, 체계가 잡혀. 아, 체계나 뭐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끼리 왜 실험이 다 똑같은가? 좀 비슷하리한 주제긴 한데 그래서 웬만한 동아리들이 다 이제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상향 평준한 것 같고, 예. 또 나쁘게 보면은 이게 전국의 동아리 활동들이 상당히 또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학 동아리, 음. 뭐 생명과학 동아리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브로콜리 DNA,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 혈액형 판별. 예. 바나나 DNA. 바나나는 신선한데? 아, 그래요? 바나나 많이 있어요. 못 봤는데. 바나나 있어요. 약간 좀 더 나가면 아, 그리고 중화적정 이제, 살짝. 예. 아스피린 합성 아, 그것도 많이 맞습니다. 봤어요. 네. 아스피린이나 뭐 나일론 뭐 이런 거 맞아요. 하는 경우도 좀 봤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동아리 활동 읽으면은 또 이거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진짜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입사관 선생님들도 똑같은 느낌 아니실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네. 그냥 보기에. 동아리로 변별을 하기가 진짜 그거 어려워지는 진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 기록 가지고 뭘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나? 그 사정관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제가 한마디를 하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 경험을 섞어서 그만히 계시지 말고. 아니 그래요. 뭐 받아줄 만한 얘기를 내가 받아줄지 지금. 아 그리고 맞다. 내 댓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 뭐요? 저 가운데 계신 진행자분이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끊는다는 거야. 근데 저는 진행자가 아니에요. 같이 나온 컨설턴트입니다. 진행 역할은 보조로 하는 거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라고. 예.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럼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걸로. 예. 아니, 진행자가 알아서 아닌데. 대답하세요. 진행자가 중간에 아니라서. 막 들어가고 알아서 하는 걸 잘 대답하라고. 못해요. 알아서 예. 대답하시라고요. 왜 동아리 선택할 때 왜 이렇게 동아리들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하는 활동들이 너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천편일률적이에요. 천편일률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도 막 축구 동아리도 괜찮냐 이런 네, 뭐 얘기들이 그런, 이제 네,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나오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들어가는 동아리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동아리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동아리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축구 그래요? 동아리도. 예. 어. 그럼 제가 축구 동아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네. 그 이따가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아 후속 그래요? 질문이 그럼 그때 있으니까. 얘기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 끊는 거 아닙니다. 예. 제 머릿속에 순서가 있어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진행자구만. 네, 그래서 학기 초마다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무슨 동아리 어떻냐, 어떤 동아리 들어가야 되냐 이거 질문이 원래 매년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 뭐 진로랑 맞춰야 되느냐, 뭐 활동이 좀 많고. 그 학교마다 또 이렇게 명문까지는 그래요, 아닌데 맞아. 밀어주는 동아리. 전설의 동아리들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없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뭐 유명한 동아리가 있어요. 네. 무슨 의학 동아리도 있고 뭐 맞아요. 화학 동아리도 있고 뭐 그 선배가 어디 갔대. 그렇지 서울대 의대를 갔다더라. 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동아리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아리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동아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실전 학생부를 보시고 또 컨설팅 하시고 활동을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동아리 선택할 때 이런 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아이들의 얘기 자체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서 떨어졌어요. 그 얘기거든요.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네. 요거 많고 네, 그렇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것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한테 저는 빵빵하고 학교에서 밀어주는 동아리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빵빵한 동아리는 뭐죠? 빵빵한 거는 일단은 네. 일단 지도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아리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계시긴 근데 하지만 대체로 어떤 다- 분인지 잘 모를 경우까지 있어요. 정해야 되는 거는 있잖아요. 예, 동아리가 딱 일단 근데 정해야 애들 되는 거. 말로는 그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아, 뭐 그런 경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참교사죠, 참교사. 예. 예. 아이들의 자율성.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제 빵빵하다고 하는 건 이제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의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런 동아리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렇죠? 동아리에서 항상 하는 것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거기는 내 진로에 맞지 않는데요. 네네네. 의학 진로 동아리인데 저는 의대 안 갈 건데요. 네. 뭐 꼭 거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어떤 동아리든 그 동아리에서 나의 역할을 찾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내가 운동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네. 나는 통계학과를 갈 건데 네. 뭐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올 거잖아요. 뭐 축구를 한다거나 야구를 한다거나 뭐 배구를 한다거나 할 때 뭐 경기에 이기고 지고 그다음에 어떤 뭐 경기의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그거를 모아서 내가 자료를 하나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의학에 대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토론을 했어. 근데 그 토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항상 그 결과를 가지고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네. 이제 광고 홍보학과를 가는 학생한테 뭐 유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다면 사실 동아리에 이제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가 1,500바이트잖아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그 동아리 칸을 채운다면 꼭 진로에 맞지 않는 동아리라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빵빵한 동아리. 네, 저는 에 그렇게 가서 생각해요. 버스를 탄다. 이게 네, 1번입니까? 맞습니다. 무임승차. 근데 학교에서 돈을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요. 네, 동아리 동아리 지원비가 나와요. 네, 맞아요. 뭐 몇십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 갖고 실험 실험도 교구를 하고, 산다거나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아두이노 키트 뭐 이런 거 키트 많이 있잖아요. 사죠. 네, 네,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뭔가 좀 활동의 양이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좀 빵빵한 동아리 지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데를 들어가라. 가서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지원이 나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이 나오면 애들이 이제 교구를 사잖아요. 네. 교구를 사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맞아. 교구 사는 사이트가 있어. 들어가면 실험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게 문제였네요. 키트가 키트가 그냥 다 그대로. 키트가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 치잖아요. 똑같아, 다 똑같아. 생명과학 실험하면서 관련된 거 뭐 다 똑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빵빵한 동아리 저도 진짜 찬성이긴 한데 요즘은 빵빵한 동아리 들어가도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 보면 아주 극소수의 무슨 전사고급의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뭐 과학 중점 학교도 뭐 별거 없어. 어차피 아스피린 합성이야. 어차피 브로콜리라고 바나나 정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빵빵한 동아리를 들어간다고 해도 딱히 이게 기록이 좋아지는지 약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해결할 네.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동아리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걸 저는 좀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바꿔요 그럼? 또 아스파라거스 말고 또 뭐 있어요? 아니 뭐 제가 당근, 입사관이라도 양파 이런 걸로 저희들은 하니까? 많은 생기부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훌륭해 보인다, 깊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좀 특이하다 이런 게 눈에 좀 띈단 말이죠. 특이하면서 뭔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뭐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 네. 학교마다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동아리가 있어요. 길고양이. 아니 그런 거 주는- 아니 대학에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창의성을 있어요? 발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에서 우리 학교에 어떤 고양이가 한 마리 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 이제 돌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밥을 주자. 왜 밥을 줘요 갑자기? 불쌍하잖아요. 뭐가 불쌍해요? 아니 그것도 이제 길고양이 보호라는 거는 이제 야 학교에 갇혀 있는 니들이 더 불쌍해. 뭘 고양이가 불쌍해? 제 얘기는 뭔가 예. 이렇게 창의성 있는 것. 근데 네. 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는 좋은 게 옛날에는 자율 동아리를 하면 이런 게 했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자율 동아리 하면 그러니까 몇 명이 3, 3, 5로 할 수가 있잖아요. 막 3명만 모여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개한테 밥을 주든 고양이한테 밥을 주든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개미 관찰 동아리 이런 거 있었다니까 옛날에 진짜. 아니 근데 정규 동아리에서도 네. 만약에 내가 1학년이 정규 동아리는 이게 안 들어갔는데 되더라는데. 1학년에 네. 들어갔는데 그게 아직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동아리 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활동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넣어요. 근데 사실은 길고양이 밥을 주는 건 아주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밥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 그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길고양이들은 눈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눈이 안 좋아요? 네, 눈에 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렇게 그래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건 작아서. 지하 주차장에 항상 내 차에 올라가 있어 걔네들. 그래요? 아니 차가 따뜻해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질환이 사실 허피스라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그 허피스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피스라는 질환 때문에 고양이가 눈이 안 좋다는 걸 발견해서 허피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피스라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예방 주사를 맞거든요. 네.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아. 네, 근데 그거의 그 백신의 기전이나 원리에 대해서 탐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허피스에 좋은 어떤 뭐 영양분이 있다면 그걸 섞어서 애한테 밥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런 거는 좀 창의적이네. 근데 고양이 눈이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눈이 붙어 있고 눈을 못 뜨는 애들도 있고 그 질환 때문에 실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고양이 안과가 따로 있거든요. 세워놓고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예, 예. 길고양이를 TNR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근을 해보면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중성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그냥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는 그냥 길에 존재하는 뭐 쥐나 새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같은 생명체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중성화를 해준다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과연 유리할까? 그거에 대한 자료 찾아보면은 굉장히 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송문영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지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네네. 학생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활동도 많이 이렇게 같이 설계도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소재를 이렇게 바로 옆에서 찾네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찾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뭐 얘기해 주세요. 네. 소재가 진짜 뭐 엄청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 보면. 약간 배워야 또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약간 성공 사례인데요. 이 친구가 네. 의대 가면서 면접 네. 보러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거 어디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활동을 했니? 네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생리통을 많이 겪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약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 약물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이제 경감시키는 그런 이제 약물 성분들이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프로스타글란딘. 예, 신체 내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인데 우리 이과가 없어서 검증은 못합니다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아세트아미노핀이나 예. 뭐 이부브로펜이나 이런 성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탐구를 했죠. 이부브로핀. 1차. 그다음에 타이레놀인가 그거? 예, 그 아세트아미노핀이에요. 그래서 1차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이게 교육학 수업을 들은 거예요. 예.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 약을 어떻게 먹는 게 올바른 복용 방법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그걸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고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몸에서는 계속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약을 먹으면 이게 경감이 된 효과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야, 너 나오지 마라 하고 미리 약을 먹어야 되고 네. 그 약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뭐 3번이면 3번 이렇게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면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카디뉴스로 만들어서 보건 시럽에 붙여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탐구해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변의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액션을 취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별거 없어요.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카드뉴스 만들기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놔도 돼요. 저는 교실 뒤에라도 게시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건실에 붙여놓고 결국에는 보건 선생님이 야, 네가 이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생리통 손님이 좀 줄었다. 그렇게 약을 먹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캠페인 비슷한 작업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보건실 예산 잡는데 이 아이를 참여시켜서 자, 그러면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여고생 어머니들은 지금 들으셨죠? 들었으니까 뭐라고 생리통 뭐 이부 뭐 그거 싹 도배하면 됩니까? 그거 의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걸 도배하면 또 다 비슷한 게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되게 의미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뭐 실험이나 이런 거에 약간 집착하는 게 있거든. 뭔가 이제 특히 이과 아이들은 네네. 뭔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뭐 이거 이렇게 뭐 비커에다가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열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현미경으로 보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탐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일반- 거기서 예. 플러스해서 하나 더 근데 얘기해 볼까요? 송문영 선생님은 여기서 주제 자체를 네 근처에서 찾으면 된다. 예, 그게 1번 좋고 그 길고양이, 예. 생리통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험에서 그치지 않고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그 실험 결과를 수리 모델링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리 모델링?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는데? 공식으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만들어 봐라. 근데 저는 못 하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딱 캐치를 해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화적정 실험할 때 네. 뭐 산은 플러스고 알칼리는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네. 걔네들이 어떤 이렇게 그죠? 같이 연산 작업을 거치면 이게 뭐 중화가 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수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들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딥러닝을 시키면 걔가 100번의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걔가 알려주잖아요. 인공지능은 또 어디서 구해 그럼? 아니 그거는 갑자기 이제 뭔 소리예요? GPT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럴 돼. 거니까 어. 이제 과학자로서의 역할은 실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실험 결과를 수치화하고 그쵸, 예. 그걸 수리 모델링까지 예, 하는 게 일반화시켜야죠. 역할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작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제 학문적인 네, 탐구의 그렇다면 과정이니까 우리가 실험까지만 아이들도- 하지 말고 어. 여기서 하나 더 한 단계 나가서 수리 모델링 해봐라. 브로콜리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죠? 브로콜리 DNA 추출은 그거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죠. 어떻게? 그 과목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게 되게 깊이 들어가. 오늘 빵쌤을 부를 걸 그랬다. 빵쌤이 이런 거에 또 권위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아침에 생각나는데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못 불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를 꼭 내고 보고서를 쓰고 결론을 도출해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해보았다 정도도 사실은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실험도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고 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못할 액시던트 상황에서 아니고. 내가 그냥 실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머릿속으로 해보는 실험을 네.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철학가가 많이 합니다. 그런 아니 작업을. 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들이 이제 네, 사고 그렇죠. 실험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고 실험을 해봤다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철학과 한 4학년생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렇지. 우리는 항상 사고 실험을 하지. 그쵸, 그쵸. 예. 네, 죄송해요. 아 이러니까 내가 욕 먹는구나.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탐구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혹은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탐구하고 싶다는 연구 의지를 가졌다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뭐 빵빵한 동아리에서 버스를 타는 게 이제 무난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였지?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도 네 역할을 찾으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뒤에 얘기한 부분은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고급 스킬 같아. 상당히 고급 스킬이죠. 스킬이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스킬이 되는 거죠. 뭐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제일 좋은 활동이 일단 학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동아리든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주제 선정의 아이들이 되게 괴로움을 많이 겪잖아요. 예. 그러다가 유튜브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실험과 보고서 쓰기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주변에서 탐구 활동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 그게 뭐 꼭 거창한 실험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조사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뭐 만약에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다음에 그 이런 후속 케이스 활동으로 있었는데. 또 뭐였지 아까 뭐 캠페인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라고. 그 영수증에 비스페놀 A 아, 네네네. 검출되는 네. 실험 한 다음에 이제 친환경 영수증에도 비스페놀 A가 나올까에 대한 실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에서 수거한 거, 뭐 어떤 모 커피숍에서 수거한 걸로 실험한 다음에 그 실험 결과지를 거의 갖다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버리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애들이 주제를 산 실험을 한 거구나. 다음에 사장님이 지금 친환경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실험을 해보았더니 여기에도 비스페놀 A가 많이 나옵니다. 그 결과지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영수증을 이제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잖아요. 네. 약간 유해한 물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전자 영수증으로 바꾸는 걸 권유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지식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이라도 한 가지 액션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서 또 뭔가 할 만한 게 또 하나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아이가 이제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네. 고양이를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얘기 듣고 고양이를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생명과학 동아리라고 합시다. 네. 생명과학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1학년 네. 때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걸 이제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실험하고 보고서 쓰기 맨날 하잖아요. 네. 예, 실험 결과 보고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고양이 눈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쥐고 2학년 때 장이 되든지 네.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진짜 뭐 소외된 동아리. 지금 뭐 폐쇄 직전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가 권력을 쥐고 아예 내가 그런 방향 원하는 가지고. 활동을 내가 좀 짐을 지고 내가 버스 운전을 한다. 버스에 타는 그러니까 게 옛날에는 아니라. 자율 동아리 시절가 있을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 약간 요즘에는 이렇게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뭐 길고양이 밥 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본 것이고 네. 뭐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잘 찾아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고 입장에서 사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한 10명 상담하면은 이렇게 학종에 대한 팁을 주는 거는 뭐 2-3명도 안 되거든요. 네. 괜히 이렇게 팁 줬다가 애들이 와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그거 하다가 공부 못 할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좀 비교과를 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저는 그 우리 주변에서 소재 찾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거기서 사실 되게 독창적인 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뭔지를 몰라요. 내 주변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아예 그 생각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핏 뛰어난 기억나는 애들은 그게 애는 가능하거든요. 네, 얼핏 기억나는 거는 얘가 학교 앞에 무슨 철쭉나무인가가 있어갖고 자기소개서를 읽은 것 같아요. 그 서울대에서 공개한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철쭉나무만 계속 판 거예요. 철쭉의 뭐 생태나 뭐 습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거 갖고 뭐 애가 뭐 실험도 하고
그거 한 3년 동안 그 학교 앞에 있는 철쭉만 팠더라고. 예. 그런 애들이 있지. 예.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오타쿠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내가 내 눈에 뭐가 들어와야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런 문제 삼는 이게 약간 어떤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문제 삼으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지. 이를테면 내가 교과 내용도 충분히 공부도 안 해보고 네. 뭔가 막 이러고 있는데 동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동아리는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뭔가를 보려고 해도 머릿속에 뭐가 베이스가 되는 애들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상하다 아니다 괜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판단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학원이나 이런 데 네. 익숙하다가 보니까 뭐 의문을 던지거나 그렇죠. 뭔가 좀 관찰의 포인트를 잡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러다- 어렸을 때 그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애들한테 야 이런 거 해보자 그러면 애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우와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인 거지. 어. 아니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질문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애들한테 동아리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네가 네 주변에서 뭔가를 찾아라 아니면 네 옆에서 뭔가 찾아라 하는 것도 그 찾아라 할 때 자체도 그때조차도 약간 가이드가 필요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애들이 막 열댓 명씩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힘드시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네.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네 주변에서 뭔가 소재를 골라서 뭔가를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 근데 쉽진 않아요. 상위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애들 말고는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방금 송문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걔들은 질문도 던질 수 그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계속 던져 나가면서 예, 예. 뭐 상상력도 이제 만들어 그렇죠. 나가고. 그럼 결국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리에서는. 최대한 질문이 나오게끔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1500바이트 정도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뭐 중위권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한 라인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원래 희망이 학종밖에 없는 애들이 많았죠. 그렇죠. 위에 또 아래로 내려 그리고 또 원래 많았는데 뭐 무슨 말씀이세요? 뭐 특별히 더 많아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일반고 아이들의 그런 애들도 폭이 있으니까.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중위권 대학의 학종의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대급이나 국승세단급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도 좀 현저히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 건대 이하에서는. 막 그래요? 네. 오히려 교과 경쟁률이 경쟁 빠졌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과는 많이 가니까 교과로 많이 네, 가니까 교과로 그런 위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빠지니까.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중위권 아이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무언가 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는 이제 엄마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또 엄마가 이렇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사실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제가 리처드 파인만의 네.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뭐요? 리처드 파인만이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좀 그 깨인 사람이었나 봐. 송문영 원장님 같은 분이었나 봐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아기가 막 물어보잖아요. 네. 아빠 저 새는 뭐야? 뭐 저건 뭐야? 했을 때 저거는 뭐 참새야. 까마귀야 하고 이제 보통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또 육아 전문가니까 보통 그렇게 육아를 하셨죠. 아니 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 사물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다. 오 철학자야? 몰라. 하여튼 뭐 왔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 제 패턴을 대해서.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날아다니거나 뭐 하는 걸 갖다가 계속 관찰하다가 어린 파인만이 뭘 가설을 세웠는데 뭐 애들이 진흙이 묻은 참새가 뭐 먹이를 구하다가 진흙을 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그럼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실험 절차도 생각을 해보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파인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오늘부터 리처드 파인만 책을 다 읽고 주변에서의 탐구 주제를 찾으면 된다. 같이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 탐구 주제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뭐 하나 잘 찾을 수 있다면 동아리 주제로 아니, 저는 이끌면 이제 좋겠다 그 100% 정도. 찬성이에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럼요. 이렇게 활동하는 게 최고인데 이세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걸 과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적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러면- 쓸모없다 이런 거. 아니 자, 쓸모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이세원 선생님은 자기 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송문영 원장님은 30분을 떠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예.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그 카페에서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걸 생각을 좀 잘해내는 사람이란 걸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요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혼자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몰랐고 이제 컨설턴트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제가 그 이런 질문을 좀 받는 예. 뭘 받아요? 그러니까 세운쌤의 독서왕 그 올려놓으셨다.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안 예, 하고 지금 있어요. 하려고요. 저도 뭐 하나 해놓고 그런 질문을 좀 받아서 네, 그래요? 아이디어를 그거 상당히 손이 많이 가시네.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생각 잘하세요. 그 정도 생각 잘하시고. 생각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볼까요? 전국에 있는 여고생 학부모님들은 이 생리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바라고요. 이제 이세훈 선생님 동아리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신경 써야 될 것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미 뭐 동아리는 다 선택해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네, 다 들어갔지 이제. 동아리 선택할 때 항상 이제 이건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겪는 이제 문제이긴 한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전설의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막 예를 들면 보통 지금 요새 나오는 이제 동아리들 요새 각 학교마다 유명세를 떨치는 동아리들은 전부 생명과학 동아리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서울대 의대가 나왔다더라, 네, 네. 의대를 몇 명 갔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동아리가 막 명성을 떨치거든요. 네. 뭐 별짓을 다 하죠. 막 그 동아리 선배한테 가서 면접 문제로 뭐가 나오냐, 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동아리가 여기인데 뭐 그 입결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동아리가 거의 대학 들어가다시피 네네네.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준비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죠. 뭐 면접도 하고 난리던데. 면접 진짜 네. 많이 해요. 맞아요. 응. 면접을 하는데 미리 면접 문제들을 다 보내요. 애들한테? 네, 애들한테 아, 그러니까 그래? 지원서를 받을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올 무슨 거니까 자기소개서도 되던데. 자기소개서만 내는 거면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막 무슨 우리가 자사고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소재로 쓰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제시해 놓고 이거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다 이런 것들을 막 너 한번 찾아내봐 이런 것들 이제 면접 문제로 내고 이런단 말이죠. 나 생각해보니까 수학 경시반 들어갈 때 수학 시험 보고 들어갔다. 아니 그건 원래 수학 교시반을 들어가면 수학 시험 봐야지 그럼. 아직도 내가 어떻게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가.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그때. 예. 아니 그때 내가 엑슬러도 보니까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사람이 얘는 문과가 뭘 문기 저 여기 앉아 있을 놈이 아닌데를 알고 있었어 나는. 그랬어요? 예. 오. 빨리 얘기해 주지.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동아리를 준비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문제예요. 공부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물론 다 따라가서 공부하고 면접 치르고 그럼 돼요. 근데 이런 동아리를 지원하면 보통은 다른 동아리를 지원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맞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들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동아리들을 지원하게 해줘요. 네. 여러 개의 동아리 지원하고 다 면접 보고 뭐 보통 애들이 들어가면 다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개 나눠놓고 하나만 지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 지원하는데 내가 여기 동아리 떨어지면 그 다음엔 가위바위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애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동아리를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되게 감을 못 잡는 애들도 그쵸. 있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 전설의 동아리 같은 곳에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서울대 의대를 3명이나 보낸 동아리인데 선생님 우리 아도 여기 보내면 그럼 서울대 걔가 의대 잘해서 가는 거 걔가 잘해서 간 거지. 동아리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동아리를 애들한테 어떤 동아리를 할까요?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주로 네. 추천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하는 애들이 많은 동아리에 가라라고는 합니다. 잘하는 건 좀 이제 학업적으로 우수한 애들. 그러니까 나보다 약간 우수한 애들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동아리에 아까 이제 소재 말씀하셨잖아요. 네. 동아리에서 주제를 찾는데 뭐 개인 보고서를 낼 때도 있고 전체 팀 보고서를 낼 때도 있겠죠. 그럼 개인 보고서를 낼 때 내가 주제를 뭐해서 찾냐? 못 찾겠다. 그럴 때 친구들 소재를 좀 이렇게 보고 내 거에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사실 내가 주제 뽑기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뽑아오기도 그냥 합니다. 뽑아오기도 네. 해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애들이 많은 네. 동아리를 들어가라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준비 과정이 너무 길고 경쟁이 너무 그러면 치열한 동아리를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안 갈 수 좋다. 있는 게 되게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시왕 방송이 오랫동안 들어오시는 분들 아시지만 패널들끼리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이세훈 선생님께서 송문영 선생님 견해를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죠. 정반 좋은- 합을 이끌어내기 좋은 위한. 동아리 이런 거 필요 없다. 전설의 동아리 뭐하러 들어가냐? 자 반박을 해주시죠. 아, 자, 싸움을 반박이요. 쳐야지. 저는 세훈 쌤의 아까는 의견에 가람이에요. 네.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제 의견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의견도 맞거든요. 예. 그럼 철회를 하시죠. 철회까지는 아니고 들어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근데 네. 적당한 노력으로 해라. 예, 예. 근데 떨어지면 소외된 동아리에 가서 나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면 되겠네요. 소외된 동아리에 가서 고양이의 눈을 파보자.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볼 때 아까 1500바이트 말씀하셨지만 동아리에서 적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네네 몇 개 많죠.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처음에 왜냐면 우리 이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은 겪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3월 달에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여기 유명해.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인 건데 그게 약간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공포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에 휩쓸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전설의 동아리라는 건 그냥 그 선배가 잘해서 간 거다. 그렇죠. 그 선배가 전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용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 동아리 기록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랬던 시절에는 진짜 전설의 동아리는 야 진짜 전설의 동아리 같은 느낌이 났다니까. 진짜 창의적인 주제를 탐구도 하고 막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이 동아리가 뭐 아주 유명한 이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동아리예요 하고 근데 제가 딱 보잖아요. 똑같아.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은 좀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막 전설의 동아리나 유명한 동아리에 막 들어가려고 용 쓰거나 거기서 또 떨어지면 아이들이 또 약간 뭐 상처받는 애들도 있잖아. 많아요. 거기서 뭐 그때부터 막 좌절해갖고 네. 정시한다고 막 그러고. 애들은 뭐만 하면 정시한대.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좀 보태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쯤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쭉 검토를 하잖아요. 이제 내신 상황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냥 동아리 시간에 최대한 여유 있게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준비나 이런 곳에 써야 될 아이들의 비중이 그건 맞아요. 한 60%? 작게 잡아도 더 될 것 70%? 같아요. 예. 80%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3등급까지면 20%. 그리고 이게 거의 상위권 지역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나 좀 학업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거의 90% 80-90% 가까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진짜 막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80% 뽑고 이랬잖아요. 고려대학교도 뭐 80% 가까이 뽑고 요때는 이제
동아리 중요했지. 네. 동아리 자율 동아리도 그땐 살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저도 동아리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근데 저는 요즘 주로 하는 얘기는 동아리 시간은 쉬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슬픈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나오고 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진로와 흥미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대입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이제 스케줄을 짜놓으셨는데 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2019니까 그때 뭐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해갖고 이게 뒤집혀졌잖아요. 예, 그래서 정시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대학 입시 제도와의 교육 현장 이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요즘은 그냥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은 너무 하는 거 많은 동아리는 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해요. 하는 거 많은 동아리 어떤 동아리예요? 저는 전설의 동아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더럽게 많이 시키는데 네. 똑같다니까 하기로. 요즘 비슷비슷해요 진짜. 그리고 미디어에 꽂힌 아이들이 꼭 들어가는 방송반. 그거 진짜 하는 일 많거든. 맞아요. 행사 때마다 불려가. 행사 때마다 불려가 아침 방송에 뭐 온갖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잡노동을 맞아요. 많이 해요 네.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노동에 투여된 거에 대비로 뭐 기록은 뭐 별거 없어.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그러니까 투자 대비 기록의 그 효용성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이래버리면 나중에 또 고2나 고3이 됐을 때 이게 이제 헛수고한 꼴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라리 그냥 동아리는 마음을 놔라. 저는 차라리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죠. 자꾸 말을 바꿔. 아까 뭐 고양이는 하시면서요. 아니 만약에 동아리 네.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동아리 활동이 진짜 자기한테 맞고 그 학종이 맞는 애들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애들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그런 거죠. 그럼 각자 컨설턴트 분들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동아리는 뭡니까? 최고의 동아리. 저는 권해주고 싶은 동아리 말고 네. 권해주고 싶지 않은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것도 질문에 있는데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니다. 저는 사실 생명과학 동아리는 좀 비추해요. 또 왜 또 요새 또 인기 지금 다 타고 있는 생명인데 아니 근데 전설은 다 생명이라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뭐 포스트잇이네요. 이거 쪼매난 거. 보통 엑셀이나 이런 네. 걸로 가져오시는데. 네. 네, 저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 건대에요.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들이 유독 많잖아요. 예. 네, 그쵸? 엄청 많죠. 거기 가면 그 작년 그 자기 추천 전형 경쟁률을 제가 보니까 융합생명공이 30.8대 1, 줄기세포공이 16.1대 1, 축상식품생명공이 11대 1, 되게 그다음에 많네. 동물생명과학이 이제 10대 1 미만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내가 이과를 갈 거야. 네. 근데 물화생지죽에 뭐냐? 보통 이제 생명에 끌리죠 아이들이. 그렇죠. 끌려서 생명과학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속 생명적으로 생기부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학종으로 지원할 때 그 내가 꼭 생명공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은 뭐 취업률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내 생기부가 생명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대도 이런데 한양대 에리카 작년에 분자생명과학이 46대 1이었거든요. 낮은 거라니까요. 작년에 중앙대 생명과학이 거의 100대 1 터졌을까? 아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거는 못 봤는데. 작년 저희가 원서 경쟁률 생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100대 1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될 위험성이 커져서 지금 송문영 원장님이 말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대 1이시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해서 만약에 내가 생명으로 팠는데 동물자원 과학을 넣어도 되는 건데. 선생님, 네? 동물자원 과학은 생명과학이랑 저는 생명과학으로 맞췄는데요. 근데 동물자원은 안 했는데요. 축산업 누가 아니에요? 그래요. 축산업? 네. 너는 홈피를 들어가 봐. 제가
아침에 홈피를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네. 확인하기 위해서. 예. 거기서 다 생명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네. 생명과학 공부, 생명공학 공부를 하는데 약간 축산과 관련된 걸 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을 하는데 생명이 있는 건 다 동물이잖아요. 네. 식물도 있긴 식물도 있습니다. 아, 식물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거의 다 동물에 대한 식물이 걸 더 많이 많아요. 아, 네. 그래요? 일단 동물에 관한 걸 한다고 치고 치면은 이 전공이 우리가 큰 묶음에서 작은 범위로 들어가서 생긴 어떤 그렇죠. 과잖아요. 그거를 꼭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아이들이 거죠. 이제 시야가 좁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나는 생명과학으로 맞췄으니까 동물 자원은 안 돼.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순수하게. 그 생명과학에 대해 그 대한 생기부를 만들어서 그쪽 생명과학으로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으면 수시는 망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생명과학 동아리에 들어갈 때는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네. 게 맞지. 그냥 우턱대고 들어가서 나는 생명이야. 네. 대기업의 생명 쪽 그 회사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별로 일단 없죠. 취직 자체는 생명공학 쪽이 잘 안 된다고 보죠. 네. 그렇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예 안 저는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이 그 기대하는 수준에 비하면 그렇죠. 예. 스카이 아니면 힘들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생명과학 쪽을 동아리를 가서 그쪽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 이세훈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동아리 혹은 제일 안 좋은 동아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동아리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 동아리. 아, 이거 진짜 현실적인 얘기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진짜 좋은 얘기야 이거. 그냥 나보다 잘하는 왜냐면 애들이 많이 걔네들이 있어. 알아서 하거든.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상위권 애들을 만약에 타겟으로 잡고 이 네.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실 그것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아니 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최상위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중상위권, 내가 동아리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 때 네.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간에 다른 애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아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동아리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생기부 컨설팅 하는 것처럼 막 어디 학원 가가지고 이거 소재 뭐 할지 잡아주세요 이런 거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주제를 뽑고 소재를 잡고 해야 될 텐데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이 뭐 하는지 보고 자기 진로가 뭐 있으면 그냥 그거 나한테 적용하면 뭐가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수상 실적 반영될 때 그런 슬픈 일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뭐 동아리 보고서 대회 같은 걸 한다 했을 때 그 보고서의 질에 상관없이 학교 입결을 높이기 위해서 아, 예전에 전교 이제 1, 2등이 예. 속한 팀한테 동아리에 몰아주는 경향이 몰아주는 그런 것도 있다는 아주 옛날 옛적에 일단은 이제 사실 이야기가 뭐 밝혀지지 않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냥 있죠. 우리가 그냥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지원할 때. 아이들 뭐 수능 성적을 조사를 해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의 면면을 딱 이렇게 딱 살펴보는 보야 거예요. 되는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맨 눈치를 처음, 맨 딱 처음에 보고. 가가지고 이 동아리 지원할 사람 그러고 자기 이름 막 적어놓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그거 보고 하고 있다가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진짜 전략이네. 얘가 어. 어디로 가는구나. 딱 그런 걸다 가서 보는 거죠. 조용히. 나도 한번. 난 네가 가는데 예.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렇지. 햄버거도 하나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그건 좀 친해주시고. 이상하잖아. 알겠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많은 동아리에 가면 중반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문과는 그냥 찍어드리겠습니다. 문과는 그냥 도서관에 가면 됩니다. 토론 동아리도 하지 마. 내가 봤을 땐 토론도 다 똑같아. 사형제, 낙태금, 기본, CCTV 이 세계 3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 뭐 코로나 그치. 그 백신 경제 형평성. 안락사 똑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아니 도서관 이거 막 도서관 정리하고 이거 안 해요? 도서관 정리 근데 애들이 요즘 책을 안 읽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어. 정리할 것도 없고 도서관 같은 데서 그냥 책 가지고 학생부 기록 몇 개 만들고 그냥 평화롭게 도서관 그 데스크에 앉아서 수원수투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 그냥 수학반.
수학반도 보통 보면 활동이 많지 않아. 많지 않고 보통 자습시키는 경우도 많아. 문제 풀고. 그럼 또 거기 들어가서 수원스투 공부를 하면 돼. 아니 학종으로 할 건데 그럼 내가 뭔가 활동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맨날 수원스투 공부만 했다고 넣을 수는 네.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학종을 못 갈 것 같아. 대부분 못 가더라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물론 이제 동아리 활동을 너무 개판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난 도서반이나 수학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고양이 눈 탐구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할 수 있다고 맞아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생명과학 동아리 뭐 화학 동아리 하면 1년 풀 스케줄이 나와. 맞아요. 막 이제 무슨 실험 쓰고 뭐 보고서하고 뭐 체험 보고서 계속 활동 내고. 하고 하면 와. 아니 애들 지금 수행 평가도 바빠 죽겠고 막 뭐 어떤 애들은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엄청 많다니까요. 예. 그래놓고 실제로 학생부 전압으로 몇 명 못 씁니다. 심지어 생명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동아리 전체에서 1명, 2명 정도만 생명과학을 지원하는 정도지 다 못 쓰게 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일 노멀하고 평범하고 예를 들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1학년 때 내 내신을 보는 거지. 1학년 내신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도서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이제 수원스투 세이브하면서 공부하고. 수원스투를 공부하고 뭐 이런 전략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현 입시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영답이죠. 그래서 저는 활동이 너무 많고 이러면은 이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야 저고생하고 결국 저렇게 될 바에야 좀 우리 때가 차라리 낫지 않나. 우리 때 특별활동 때 맨날 자고 놀고 자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만나보면 진짜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 분명히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은 또 오히려 이렇게 시키는 게 예.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그거 얘기하고 넘어가면 네. 동아리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습 그러면은 그냥 책 보고 이거 문제 풀고 풀고. 이런 것들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제를 찾아야 내가 거기에 내가 배웠던 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갈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제 송문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탐구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네. 호기심도 많고 예, 보통 걔네들이 정시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눈이 높으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 그다음 추가 질문은 이제 아까 나왔던 거예요. 말 자른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거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동아리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뭐 체육, 음악 막 이런 예, 뭐 예. 이런 이제 예체능 쪽 동아리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망했다. 엄마는 이제 얘가 뭐 생명과학 넣는데 떨어져가지고 막 축구반에 들어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뭐 배드민턴부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배드민턴부 학생부 기록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평가할 게 없어 그냥. 그렇죠. 이제 입학 사정관 관점에서 보면 뭐 한 줄도 뭔가 영양가 있는 게 뭐 거기서 무슨 리더로 활동을 했다 이러면 조금 모르겠는데 평가할 게 없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빈약해.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송문영 원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축구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 축구부. 네, 그런 친구한테 뭔가를 한번 해봐라고 한다면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포지션은 뭐 어디로 갑니까? 축구부면? 네. 윙입니까? 축구부에서 뭐 수비수입니까? 네, 그런 건 잘 물어보는 모르고요. 거예요. 그런 건 잘 모르고 이제 축구를 좀 하겠죠. 그래도 네. 축구 동아리니까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골인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애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골이 왜 들어가는가, 잘 들어가는가 뭐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무회전 슛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력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야구에서는 너클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물리적으로 카르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카르만 효과? 네, 카르만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냥 찾아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체 역학까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공이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그죠? 무슨 뭐 힘을 전혀 안 받는 상태가 됐을 땐 불규칙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막 꺾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구부에 들어가서 내가 축구를 잘하는 뭐 센터포드는 아니지만 내가 요걸 연구해서 이 친구한테 너는 요런 각도로 요런 식으로 공을 차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같이 그 지식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축구의 그 골의 어떤 그 적중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탐구하는 보고서를 쓴다든지. 일단은 그러니까 축구 동아리 같은데 들어가도 이제 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가 있긴 있다. 있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할 때 그 이적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 친구의 몸값이 어떤 이유로 매겨지는가 이런 거를 막 본인 입으로 잘잘 이렇게 읽는 친구들도 그렇죠. 많을 그런 거예요. 걸 하는 애들이 FM을 하죠. 네. 축구 동아리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당신 통계도 할 수 있어요. 예, 학부모님의 자녀가 FM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사실 게 인생이 있어요. 끝났다고 인상이 봐도 끝났다고 봐야죠. 예. 저는 뭐 게임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학술적인 활동이랑 연결시키면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서 얘가 배드민턴 공이 되게 빠르대요. 엄청 빠르죠.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 거의 순간 200km 속도는. 가까이 예. 나가니까. 뭐 그거랑 관련돼서 막 아니다. 이제 얘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을 딱 찾아가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B조에서 빨리 쳐. 짝이 안 맞잖아. 너 때문에 지금 얘가 못 치고 있잖아. 복식으로 빨리 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본인 스스로 뭐 간단하게나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보고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안 써주실 가능성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의 제목을 최대한 길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보고서의 제목을 최대한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면 써줘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셔틀콕이 날아가는 원리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셔틀콕은 어쩌고 저쩌고해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물리적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멀리 날아가는가 부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고서 제목을 한 3줄쯤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선생님이 제목은 넣어줄 테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제목은 넣어줄 어머나. 테니까. 제목은 넣어줄 테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일반고는 이제 보고서 내용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맞아요.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제목에 최대한 디테일을 넣어라. 이거 약간 천재인데. 그 다음에 독서도 있죠. 모든 책들을 보면 책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부제들이 다 달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책을 읽고 를 이제 써주실 거잖아요. 세특에. 그러면 선생님 꼭 부제까지 넣어주세요. 하면은 이 친구가 이 책을 읽을 때 무엇에 집중하면서 주목해서 이 책을 읽었는가를 입사관 입장에서는 딱 볼 수가 있죠.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독서를 만약에 이건 꼼수네.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아니 저는 그 생기부를 쓰는데 가장 원칙이 되어야 될 거는 네. 저는 뭐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애들 생기부를 좀 도와주는데 조금 보람을 느꼈냐면 네. 얘가 지금 A 플러스의 학생인데 네. 선생님이 B로 적어주면 얘는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어떤 이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아이의 어떤 역량을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게 적어주실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본 결과 보고서의 제목을 길게 쓰자. 저도 제목만 적당히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내용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내용도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한데 너무 시간 쏟거나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정시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제목만 이제 좀 저는 제목에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 좀 많이 넣으라고 그래요. 네, 많이 넣으면 길어지죠 이제. 그래서 뭐 아까 뭐 셔틀콕의 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셔틀콕의 뭐 이렇게 속도 계산에 활용되는 무슨 법칙과 무슨 방정식에 대한 뭐 탐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이네요. 전문 용어나 이런 거 좀 많이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일반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한번 만들어봐라. 뭐 또 축구 동아리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고 뭐 이세훈 선생님 이제 뭐
얘가 망한 이상한 동아리에 들어갔어. 네. 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체육 동아리를 사랑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하고 상담할 때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고3 때까지 공부하려면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중요하죠.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력이 되면 실제로. 정시로 갈 수 있고 체력이 되면 재수도 할 수 맞아요. 있고 근데 체력이 안 되면 나 더 이상 이 공부 못 하겠다. 그래서 난 수시로 가야겠다. 이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이 공부는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안 하다 보니까 한 2학년 2학기 넘어가면은 체력이 붙여갖고 집중력이 그런 안 애들도 나와요. 있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체육 동아리에 들어갔다,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갔다, 네네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정시를 준비해라. 그렇지. 아니 열심히 아니 수시도 준비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송문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은 하면 돼요. 응. 그 내가 그만큼 탐구도 하고 탐구가 갈 수 학술적인 있으면 게 하면 된다고 가능하면 생각해요.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진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경우들도 되게 그쵸. 많고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서 뭐 보고서를 낸다,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해라. 좋아하는 거 하고 그냥 뭐 이를테면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커리큘럼 뭐 있는지 정리하는 보고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학과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더라 라는 걸 정리하는 보고서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학과에서 뭐 하는지는 대충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교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동아리를 항상 막 야 내가 동아리에서 모든 걸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맞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요즘 제가 진짜 이번 겨울에도 상담을 아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데 동아리 활동 기록에서 제가 보통 학생부 평가할 때 이렇게 쳐놔요. 아, 이 기록 되게 괜찮다. 네. 이 없어 요즘은.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거야? 아 그래? 뭐 또 이거야? 뭐 실험 나열돼 있잖아. 보통 과학 동아리는 이제 뭐 했음 뭐 네 맞아요. 인문 쪽 동아리는 뭐 발표했음 뭐 토론했음 뭐 하고 이제 탁 하니까 뭐 주제도 다 비슷비슷하고 막 엄청 또 깊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것 같아 지금. 맞아요. 보편화됐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다 그러니까 굳이 용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요즘 제 생각이에요. 그 막 안 좋은 동아리 들어갔다고 해서 막 엄청 막 뭐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막 명문 동아리, 유명 동아리에 떨어졌다고 진짜 상처받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걔는 어차피 정시 가요, 걔네도. 아,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아리가 예전에 활성화되고 자율 동아리 활성화되고 이랬던 시절이랑 달리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부 평가에서 비중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요즘 학생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그래도 약간 상향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자 수는 길어졌어. 예. 짧게는 안 써주지. 그래도 약간 중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향 평준이 됐다. 그런 거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과 세트보다는 창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로나 자유를 학교에서 어떤 판을 깔아주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인다. 맞아요. 그게 이제 제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리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창의성을 발휘해서 조금 노력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그래도 교과 세특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나온 김에 그냥 각자 어머님들 항상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동아리 가서 뭐 해야 돼요, 되잖아요. 동아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응?
우리 애가 뭐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해야 되죠?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딱 한 가지씩만 동아리에 가서 이것만 해라. 꼽는다면 뭡니까? 이세훈 선생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동아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 자기가 관심 있는 학과 조사입니다. 학과 조사를 예. 해라. 그러니까 다른 한 교과 세특에서는 그런 걸 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혹은 진로 선생님이 기회를 주면 진로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진로 시간에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네. 그러면 이걸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동아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시간에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 뭐 친구들끼리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는 거죠. 진로 관련된 자기 뭐 진로 무슨 진로 주제 선택하고 있고 말고 그냥 내가 갈 만한 대학, 갈 만한 학과들의 커리큘럼 조사 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아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애들이 교과 세특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네. 그때 전해에 했던 동아리 활동에서 소스를 끌어오는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아리 활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3학년 때는 필요 없어요. 3학년 때는 필요 없는데 이를테면 중학교 때도 그런 식의 동아리 활동들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갈 만한 학교에서는 뭘 배우나 해서 키워드들을 익히는 과정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한 번씩은 들어가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전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지하니까. 무지하죠.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안 알려주니까 네, 맞아요.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 알려주니까요. 그냥 뭐 생명하면 생명과학에서 뭐 배우는지 안 찾아봐요. 몰라요. 애들이. 맞아요. 예, 어떤 주제들이 이제 요즘 핫한 주제인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 이제 무식이라고 할까요? 무지한 아이들은 그냥 동아리에서 무슨 뭐 고양이 눈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되니까 일단 너 무슨 뭐 생명공학 가고 싶으면 생명공학과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15주 동안 어쨌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내신 기간 빼면 한 10주 정도 나오거든요. 네. 10주 정도 8주에서 10주 정도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한 주 정도는 자기 진로에 맞는 과 찾기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진로랑 연결시켜서 관심 있는 전공부터 한번 좀 들어가서 제발 좀 들어는가 봐라. 제발 들어는가서 거기서 뭐 배우는지 거기 보통 교육과정 혹은 뭐 교과 과정 맞아요. 영어로는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라틴어입니까? 근데? 예, 라틴어에서 온 뭡니까? 거죠. 발음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냥 쿠리큘럼입니다. 네. 라틴어로 쿠리큘럼 아니면 학교에서 교과목 목록 이렇게 예, 써주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이제 좀 찾아서 그 내용만 정리를 해도 이게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된다. 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1학년 때 하면 2학년 때 뭐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송문영 선생님. 저는 2학년, 3학년들이 조금 쓸 수 있는 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3학년이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면접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시점이 되면은 정말 급박하게 면접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 왜 말을 못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특히 길게 얘기하는 그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예. 네. 그렇죠. 똑똑한 아이들인데 만약에 전문 용어를 섞고 막 논리적으로 길게 말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애들 사이에 왕따가 되겠죠. 에이 설마 거기까지요. 아니 애들한테 그래서 막 내가 어려운 왕따였나? 얘기를 아니 저는 길게 그냥 얘기하면 쟤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 그럴 수 예, 있죠. 예, 좀 그래서 약간 재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짧은 얘기만 하고 집에 와서도 엄마 밥 줘. 뭐 그 정도의 얘기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긴 예. 말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는 일단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의 모임이니까 네. 그 어떤 본인들이 여태까지 했던 동아리 활동 내 어떤 그 보고서의 주제나 뭐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재수 없게 말하기. 이거 괜찮다. 그런 활동을 해라. 재수 없게가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전공이나 뭐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토론을 하라는 겁니까? 지식과 관련된 토론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면접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똑똑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똑똑한 아이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길게 전문 용어를 섞어서 논리적으로 그치. 말해야 되는데 니네들끼리 그런 연습을 해라. 앉아가지고 물론 수험수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고3 때 뭐 동아리 시간이다 하면 공부하겠죠. 근데 그때 조금씩 그렇게 해놓고 그런 대본을 한 두세 줄씩 각 활동이나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대본을 두세 줄씩 적는 활동을 해라. 그러면 이제 수능 끝나고 급박하게 내가 면접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막 전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이게 일상화돼 일상화돼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마시켜보면 진짜 잘했어. 맞아요. 그냥 뭐 엄청 잘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또 일반적으로 좀 학습 환경 자체가 이제 수용적인 아이들 일반 네네네. 아이들이죠. 보통 강의식 수업만 예. 듣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면접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네, 동아리 시간을 동아리 활용해서. 시간에 뭐 네. 발표나 이런 거 토론 같은 거 할 때 재수없게 말해라. 친구가 떨어질 정도로. 미리 이제 협의를 하고 예. 하면은 이제 재수없게 말해도 용서가 되죠. 전문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똑똑해 보이게 말하는 연습 미리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동아리 활동 아이들이 이제 뭐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그냥 저는 보고서 쓰는 게 최고라고 그래요. 네. 예. 보고서를 안 써 근데. 보고서를 못 써요. 안 써, 진짜 안 써요. 다 실험이야. 자, 이과 동아리는 학교에서 보고서 쓸 기회가 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실험만 십몇 줄을 실험만 합니다, 진짜. 예. 그 쓰는 보고서는 실험 결과 보고서야. 그렇죠. 그거 뭐 진짜 채점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디서 내가 플러스 포인트를 줘야 되지? 근데 그 보고서가 한 장짜리도 있고 10장짜리도 있고 100장짜리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보고서 가성비 있게 좀 짧은 걸로. 장수도 딱 2장. 2장이고 좀 이제 동아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이랑 좀 다르게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찾아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 분야 안에서 좀 핫한 주제들 뭐가 있을까요? 뭐 코로나 요즘 이제 시국이었으니까 뭐 바이러스 치료와 관련된 주제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전자나 컴퓨터 쪽은 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요즘은? 네, 맞아요. 그럼 인공지능의 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자료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핫한 주제를 적당히 고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목에다가 제목을 긴 것도 좋고 좀 이렇게 전문 용어나 이런 거 네, 많이 맞아요. 넣고 분량은 3페이지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정시를 하게 됩니다. 너무 보고서 쓰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진 말고 구글링 한 15분 정도 하면은 좀 많이 나오던데 요즘은 저도 그게 보면 그게 찾는 사람만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투자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제 각자 개인화된 보고서라고 할까요? 네, 각자의 관심 분야나 흥미랑 약간 연결이 되는 보고서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해서 그냥 한 줄만 넣어. 동아리 활동에 한 줄만 넣어도 그냥 저는 일단 성공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예, 워낙 다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고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그래서 동아리 활동 기록이 전 거의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동아리 들어가 있으면 몇 명 빼고는 그냥 실험 내용 나열이기 때문에 뭐 거의 컨트롤 CV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록이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진짜 학생부 종합에서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만들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짧은 보고서를 한두 개라도 1년에 쓰려고 기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장한테 떡볶이를 사주던가 네,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권유를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부장이나 선생님들도 사실 실험 준비 진짜 귀찮거든 이거. 진짜 귀찮아. 그러니까 걔네도 할 게 없으니까 브로콜리 하는 거야 사실은.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 쉬어라 부장아. 너 왜 이렇게 실험만 하려고 그러냐. 그냥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우리끼리 뭐 발표를 하든 발표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거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합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간단한 보고서 진로랑 살짝만 연결시키는 보고서만
주구장창 써내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동아리 회장이랑 부회장 뭐 하면 좋냐 안 하냐 이것도 그 저기 뭡니까 세계 7대 난제 아닙니까? 동아리 회장 꼭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아까 송문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치자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아리 부장이 좋죠. 동아리 부장하고 부회장하고 하면 좋죠. 네. 뭐 정교 회장 못하고 반장 못하면 동아리 회장이라도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교 회장, 정교 부회장보다 동아리 부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긴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건 내가 커리큘럼 잡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네. 뭐 잡일도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는 게 좋다 일단. 일단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송명은 선생님. 본인이 에너지가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막 내가 이걸 못하면 나 학종 망해.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럴 거. 필요는 전혀 없고 기회가 왔다.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불러서 너 한번 해볼래라든가 왠지 기회가 왔으면 그렇지, 기회가 오면 굳이 마다할 필요까지는 제가 원하진 없다.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부 기록이 워낙 간소화돼서 뭐 리더로 한두 절 들어가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지. 근데 또 없다고 뭐 인성 평가에서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기회가 오거나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하면 하는 거고 뭐 아님 말고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방송을 1시간 만에 녹음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컨수다가 너무 길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들으려면 요즘 뭐 유튜브는 10분은 막 15분 넘으면 안 된다며.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90분, 120분이야.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또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1시간 반 가까이 지났고 현장에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이나 또 실제로 학생부 지도를 두 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수다 떠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들어보시고 이미 동아리 선택은 끝났으니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화학연부터 인기 동아리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으면 뭐 그럴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내용을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또 써왔죠? 이걸 아예 컨셉으로 미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안 써왔는데요. 네, 다음부터 써보세요. 네. 그래서 도입부 멘트랑 마무리 멘트를 써서 국어책처럼 읽는 거를 송문영 선생님의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는 자, 안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했으니까 네. 퇴장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훈 선생님. 동아리 활동은 저는 동아리 활동할 때 아까 실험 얘기도 하셨고 뭐 다른 주제 활동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동아리 활동에서 실험 얘기도 뭐 들어가지만 반드시 껴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다 활동을 계획하고 있겠죠. 챗 GPT를 이용한 활동들은 한 번씩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진짜 그게 난 안 해봤거든요. 요즘 진짜 바빠서.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무슨 인공지능 챗봇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뭔 심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챗 GPT를 이용하는 거는 좀 저는 그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그게 다운을 만들어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 뭐예요, 페이지 그게? 웹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웹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웹페이지에 거기에 접속해서 한글도 돼요, 걔가? 예, 한글도 한글도 할 수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크롬에서 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활용하면 한글로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오. 한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때 제가 이걸 활용해 봐라라고 하는 건 질문 던지는 연습을 좀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예,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거짓말을 자꾸 하거든요. 질문을 잘못 던지면 거짓말만 계속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걔가 본인이 조금 더 내가 검색의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 챗 GP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걔가 검색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신청해서 검색해 보면 검색의 질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연습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챗 GPT 갖고 많이 놀고 계신가 봐요. 네. 막 이것저것 신기한가? 진짜? 이것저것 막 질문 던져보고 거기서 질문 나오는 거 보고 보고 못 해보는데요. 신기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뭐 송문영 원장님 한 말 하세요, 그냥. 예. 아니 또 말 하지 잘랐다고 말라면 혼날까 봐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준비해 한 온 게 말씀 해주세요. 없어요. 네. 그냥 뭐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시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해라라는 말씀밖에 드리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좀 슬프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에너지가 있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리 관련돼서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저희 컨수다 사회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신학기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